저는 2020학년도 유아 임용에 합격한 경력 4개월차 유치원 교사입니다. 임용을 준비할 때부터 합격 수기를 꼭 영상으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합격 수기를 쓰면 돈을 준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써놓은 것을 읽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졸업을 앞둔 2020 유아 임용 합격생입니다. 지금은 발령을 앞두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지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선배님들의 합격 수기를 보며 용기를 얻었고 공부법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기에 저 또한 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배님들의 시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렇게 적었네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합격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꼭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함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돈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빨리 끝나고 놀려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그 어떤 이유도 본인의 간절함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매 학년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을 적은 내용이에요. 매 학년의 방학에 계절학기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4학년 1학기까지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2학기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요.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대학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하세요. 동아리에도 들어가 보고 학과 생활도 열심히 하고 대외 활동도 하며 신입생 생활을 즐겁게 보내세요. 임용 공부를 할 때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2학년, 졸업과 임용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두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교육 봉사활동 필요하잖아요. 졸업을 위해 꼭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 한국사 시험 등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알아두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3학년 때는 4학년 때 온전히 임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한국사 시험은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너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3학년 때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다음날까지 영향을 줄 만큼 노는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임용에 필요한 과목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첫 번째, 개론. 두 번째, 강론, 교육과정 있고 법, 그리고 고시문, 안전, 장학자료까지 있어요. 근데 민쌤은 책 사이에 장학자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제가 장학자료를 보진 않았고 민쌤이 주신 책을 그대로 봤어요. 그럼 개론은 뭐고 강론은 뭐냐 하면은 개론은 그냥 전반적인 거, 그냥 모든 걸 통틀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강론은 이제 각각의 론인데 시느 사회자,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있어요. 자연탐구에는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이 있겠고 미술경험에는 미술교육, 음악교육, 문학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4학년 때 제가 한 월별 공부법과 추천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4학년 12월에는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이강 강사님을 선택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통하는 분을 선택하세요. 이후에는 돌아보지 말고 선택한 강사님을 믿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냥 뒤돌아보지 마시고 강사님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밖에도 1월이 되면 이런저런 고민 없이 바로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서 합격 수기를 찾아보는 등 공부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는 데 시간을 보냈답니다. 1월에서 2월 개론 공부를 시작했어요. 1월에는 보육 실습이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만 해두세요. 공부를 위해 체력도 소중하답니다. 저는 1월에 밀린 강의는 보육 실습을 하지 않았던 언니와 짝 스터디를 하면서 보완했어요. 스터디를 하면서 언니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좀 진도 맞추려고 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강사님 커리만 밀리지 않고 따라간다면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3월에서 4월은 강론, 신의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때 과목별 공부법이 달라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신체운동 건강은 비교적 양이 많지 않아서 책을 여러 번 정독했어요. 소통이나 사회관계는 암기량이 많아서 직접 만든 첨킹을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입과 눈에 익도록 매일 암기했어요. 할리데이의 언어적 기능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도통상 개발 상정 그냥 초반부터 만들고 그걸 포스트잇에 앞에다 붙여놓으면 그게 장기 기억이 되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월에는
실습 때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습을 성실히 한다면 2차 준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공부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간이 된다면 안전 공부를 끝내는 것을 추천해요. 올해는 5월에 밀린 공부를 했어요. 강론, 예자, 그리고 교육과정, 안전, 고시문과 기출분석도 이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부터 공부량을 대폭 늘렸어요. 학교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했고 아침 8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는 밥을 먹거나 씻는 것 제외하고는 공부를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시문부터 노트북으로 암기했어요. 노트북을 활용하면 시간이 단축돼요. 저는 주로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 영상을 봤고 가족들에게 직접 퀴즈를 내며 암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들이 보는 만화가 있어요. 안전 만화를 봐주면 정말 기억에 잘 남고 밥 먹으면서 심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안 느끼고 되게 암기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8월에는 법을 시작했어요. 톡톡투와 제법이군을 활용했습니다. 두 책 모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엔 일주일에 최대한 모든 과목을 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에는 고시문, 두 영역, 논술이나 해지서, 안전 이렇게 공부했고요. 오후에는 개론 한 과목, 저녁에는 강론 한 과목이나 교육과정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개론 한 과목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암기하고 문제풀이하고 강론도 똑같이 암기하고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를 꼭 빼먹으시면 안 돼요.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요. 9월에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의 시기예요. 이때는 기본서는 거의 보지 않았고 웹지도나 요약본으로 암기를 했고 무엇보다 문제를 가장 많이 풀었어요.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실전처럼 답안지에 기록하는 것까지 시간을 재면서 풀었어요. 강사님께서 올려주시는 직강생들의 점수와 비교하며 저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동기부여를 했지만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인 영역이 어디인지 왜 실수를 하는지에 집중을 해야 해요. 10월에는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총 5주에서 7주 분량이 나와요. 저는 모의고사 점수가 항상 일정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가 상향되지 않았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나왔던 것을 또 틀린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 처음 틀렸을 때부터 자신이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확실히 분석하고 넘어가야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출을 분석했어요. 6월부터 꾸준히 과목별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분석했다면 이번에는 연도별로 분석을 했어요. 본래의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분석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11월에는 요약본과 풀었던 모의고사를 계속 돌려서 봤어요. 아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저는 강사님께서 새로운 것을 올려주신다면 시간이 부족해도 무조건 다 봤어요. 실제로 이 때문에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었답니다. 자신이 기본에 충실하다면 새로운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만 알고 가도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강사님께서 올려주신 수강생의 기출 답안을 자주 읽었어요. 거기에는 수강생의 실제 점수도 적혀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글과 좋지 않은 글을 비교할 수 있었고 평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글을 쓰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지를 확인했고 다음 논술을 쓸 때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합격자들의 답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논술을 잘 받은 글을 보면 엄청 논리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이만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기출 답을 보면 내가 이만큼만 받아도 충분히 만점 받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공부량을 팍 줄일 수가 있어요. 논술 문제 밑에 나온 점수 배점을 보면 점수에 포함되는 항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답안이 몇 가지인지 알 수 있어요. 서론과 결론의 경우 점수 배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맞는 틀을 만들어 두고 주제에 따라 조금씩 바꾸어 쓰는 등 시간을 아끼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만능 틀이 최근 유치원 현장에서 무엇은 중요하다. 본론에서는 뭐에 대해 논하겠다. 이게 끝이에요. 결론은 이처럼 뭐뭐 한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논술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나만의 글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찾아 쓰라는 것은 채점관이 채점하기 쉽도록 그대로 옮겨 적거나 최대한 비슷하게 요약을 해야 해요. 내 언어로 너무 바꾸다 보면 수많은 답안을 채점하는 채점관님들께서 우리들의 답을 미처 정답으로 채점 못할 수도 있다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논술은 길게 답을 쓰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권화인데 제가 막 필기해서 만드는 단권화는 아니고
이제 강사님이 주신 요약본을 활용했어요. 요약본을 여러 장 출력해서 수정 테이프로 이제 가려가지고 이제 그걸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조금만 가리고 중요한 단어만, 그다음에 좀 문장으로 가리고, 다 가리고 하면 이제 그것만큼은 정말 확실히 했거든요. 술술 다 나오게끔.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암기를 했고요. 문제를 풀다가 틀렸거나 좋은 지문을 이제 요약본에 오려서 붙였어요. 문제의 지문은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개념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는 빨간 색연필로 요약본에 체크해두었고, 해지서 내용도 필요하다면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초초초 간단 요약 수첩. 저는 노트 정리를 정말 싫어하지만 암기해야 하는 것들을 정말 간단하게 적은 수첩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첨킹만 적는 등 매우 간추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신체 운동 건강을 4쪽에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진으로 이렇게 띄울게요. 그리고 오답 노트는 틀린 문제는 따로 공책에 붙여서 맞을 때까지 풀었고요. 보시다시피 글씨는 엉망이에요. 하지만 그저 푸는데 의의를 두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재학생 Q&A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나요? 단순히 풀지 말고 지문에, 아까 했던 말인데, 단순히 풀지 말고 지문에 나오는 단어나 이론을 서술형으로 써보는 등 한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생각하며 분석하는 걸 추천합니다. 2. 시험장에서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엔 비워두고 넘어가지만 답안을 제출할 때는 무조건 뭐라도 적어서 내셔야 해요. 실제로 저는 시험장에서 처음엔 생각이 안 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답이 떠오른 문제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진짜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외운 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긴장이 풀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험장에 가면 처음에는 긴장을 해서 답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떠올리려고 문제를 잡고 있다면 그 다른 소중한 문제들을 풀 시간을 놓치게 돼요. 휴식은 어떻게 취하셨나요? 휴식을 얘기 안 했다.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을 2배속으로 보거나 누워서 안전 관련 영상을 보았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본다 하면 무조건 2배속으로 보세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정말 힘이 됩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4월 이후에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육과정, 논술, 수업 실현, 면접 모두 담아냈다. 분명히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봤던 글이에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쌤 책에 있던 글이에요. 광야의 축복. 풍요로움과 정반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광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시간은 광야의 길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온 것들을 참고 포기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망하는 일이 더디게 이루어져 이 광야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마음 깊은 곳에 힘듦을 나누기 어려워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에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너무 하기 싫은 한 가지를 해낸 나의 모습. 다시는 책을 펼치기도 싫을 것 같은 어제와 달리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된 아침.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뭔지 모를 따뜻함을 전해주는 서로 간의 눈빛과 같은 작은 사건들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축복은 풍요로움 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광야를 지나는 것만 같은 힘든 공부의 과정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전해주고 싶은 믿음입니다.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참아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은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갈 때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함께 힘내주세요. 민정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